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 수 없지만 죽는 날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만약 내가 중환자실에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본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하기 어렵고 주변에도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괜히 가족에게 부담 주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후회할까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명치료 거부가 무엇인지, 의사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조금씩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힘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노년층이시거나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이라면 마음 한켠에 두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죽음의 방식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남은 삶을 더 평화롭고 후회 없이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막상 몸이 약해지고 병원을 오가다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요즘 들어 병원에서 오래 입원하시는 노년층 분들을 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치료와 약 검사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70대 후반의 어르신 한 분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약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가족은 계속 연명치료를 받게 해야 할지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환자 본인은 조금만 편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가족은 조금 더 버텨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이 갈등합니다. 이런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 통계를 보면 한국 노인분들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실제 연명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70% 이상이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꼭 행복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치료를 이어가지만 정작 삶의 질은 떨어지고 몸과 마음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연명치료를 무조건 이어가기보다는 환자와 가족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나이가 들면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약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조금씩 생각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현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명치료 거부와 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피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현실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남은 삶을 더 평화롭고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 끝없이 이어지는 치료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명치료 거부입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몸에 무리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선택이에요. 혹시 그게 합법적인 선택일까? 하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 덕분에 말기 환자나 임종 단계에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선 본인이 의사를 밝히거나 미리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나 지정된 대리인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면 우선 치료를 중단하거나 연장을 멈추기 전에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모두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환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편하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금 더 버텨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의사는 중재자 역할도 해요. 감정이 격해진 가족을 달래고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환자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족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죽음을 앞당긴다거나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마음 편하게 보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준비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연명치료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환자와 가족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실제 병원에서는 의사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의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치료를 계속하면 몸의 부담이 클 수 있고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죠. 예를 들어 75세 김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할아버지는 심장이 약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마음을 모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치료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선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닐까요? 마음이 갈등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최종 결정이 모두에게 이해되는 과정을 거치죠.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연명 치료를 계속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미리 마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의사가 연명치료 거부를 안내하고 환자와 가족이 고민하는 과정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실제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 80세 박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할머니는 말기 폐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계속 치료를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할머니 본인은 이제는 편하게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가족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될까? 혹시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마음속 죄책감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의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불필요한 치료로 힘들게 보내기보다 편안하게 보내는 게 좋겠다. 할머니의 진심을 가족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눈물이 많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족들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후회와 죄책감 대신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죠. 또 다른 사례로 70대 이 할아버지를 볼게요. 이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신 덕분에 의사와 가족이 함께 선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의 편안한 표정과 함께 남은 순간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죠. 이처럼 연명치료 거부를 선택하면 환자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족도 마음속 죄책감과 갈등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가족이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겠죠? 앞서 실제 환자와 가족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존엄사를 선택하는 건 단순한 의료 결정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 선택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가족들이 마음속으로 고민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내가 부모님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은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할까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선택은 오직 환자와 가족의 마음과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선 주변 시선보다 본인과 가족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부모님이 빨리 가시는 건 아닐까?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연명치료를 무리하게 이어가는 것이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고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통해 가족들은 환자에게 더 집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혹시 내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면 그리고 의사가 연명치료를 계속할지 편안하게 보낼지 선택하세요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 무겁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떠올리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후회 없는 선택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우리는 연명치료 거부와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겪는 감정과 윤리적 고민까지 살펴봤죠.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받고 싶지 않은지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예요. 작성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연명치료 여부, 의사 표현 방법, 가족과의 상담 여부 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작성 후에는 반드시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록해 두었으니 나중에 내가 표현하기 어려워도 이걸 보고 판단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하루에 짧게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세요. 엄마, 아빠, 나중에 아프면 이렇게 하고 싶어. 혹시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 마음속 갈등과 죄책감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의사 상담 체크리스트입니다. 병원에 가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의사는 필요한 절차와 선택 사항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질문할 수 있는 목록을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하면 어떤 치료가 중단되나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마음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모든 준비를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명치료 거부와 존엄사에 대해 고민하고 미리 계획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후회 없는 선택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가 남지만 조금씩 준비하면 남은 시간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함께 여러 사례를 살펴봤죠. 박 할머니처럼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가족과 함께 마음을 준비한 이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이 모든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가족들은 그 과정을 통해 후회가 줄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연명치료를 계속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보내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후회 없는 결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내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남은 시간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준비할 때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다면 남은 시간은 훨씬 더 소중하고 편안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 잘 기억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바로 죽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준비하면 남은 시간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사례와 팁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가족과 솔직하게 나눠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도 선택할 수 있고 준비하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